자, 오늘은 아보카도랑 나이프를 진행해 볼 겁니다. 개체 표현으로 약간의 이제 포지셔닝만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색이 좀 중후하죠. 이제 속살의 채도가 다른 과일들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감 자체도 너무 원색을 빵 써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색, 네이프 옐로우나 리프 그린 같은 걸 좀 많이 섞어서 들어가고, 브라운 계통으로 넘어갈 때도 이제 로우 엄버 같은 계열을 써서 좀 물감이 그 종이에 탁 달라붙어서 꾹 눌리는 느낌의 어떤 색감들을 좀 많이 썼죠. 속살 부분은 밝은 명도로 해서 칠해주고, 씨앗이 이제 딱 들어가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구멍 부분이나 틈새 같은 부분을 빨리 잡으면서 이제 기준점을 좀 만들죠. 꼬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꼬다리나 형태감이 약간 복잡한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중간 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밝음과 어두운 투톤의 실루엣으로만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묘사를 그 사이에서 쫙 연결시키면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톤도 너무 오버되지 않게 진행이 되고 형태나 묘사들도 선명하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이제 아보카도의 몸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피감이 있어요. 덩어리감이 있고 이제 면적이 대체적으로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색감을 너무 이제 처음부터 많이 돌아가는 면적을 신경 쓰면서 확 빼서 들어가게 되면 전체 채도가 나중엔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제 표현하고 묘사하고 덩어리 잡으면서 중간 톤이나 어둠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색감을 좀 이제 많이 채도 높게 해서 면적비 있게 써주는 게 좋아요. 한 지금 정도까지는 도색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원색들을 갖다가 쓰면서 들어가고, 이 이후부터 어둠이나 반사광을 진행하면서 색을 조색하면서 이제 썼거든요. 조색을 할 때는 이제 그린 계열 같은 때는 이제 뭐 바이올렛이나 인디고 계열을 좀 섞어주면 확실하게 이제 재밌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반사광으로 이제 빼나가는 타이밍들도 일찌감치 빼주는 게 좋아요. 왜냐? 많이 돌아가니까. 반사광의 면적도 좀 넓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끊어진 면의 사이를 연결시키고 끌어준다 생각하시면서 표현을 하면은 톤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씨앗 같은 경우는 구잖아요. 구. 약간 계란 모양. 기본 덩어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주변에 요철이 많지 않습니까? 뭐 나이프도 들어와 있고 밑에 이제 아보카도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빙빙 두르긴 힘들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큰 붓으로 가벼운 덩어리를 잡아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평붓이나 작은 사선붓으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면을 쳐주면서 덩어리 좀 잡았죠. 마치 소묘할 때 마지막에 이제 면치기 하듯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죠. 편하게. 그리고 밑에 아무래도 밝은 개체가 있다 보니까 반사광 같은 경우도 좀 밝게 빼주면서 명도 크로스가 잘 나게끔 좀 신경을 썼고요. 반사광이 좀 이제 밝게 처리가 돼야 이제 윗부분이 굉장히 고유 색상이 좀 진할 때 좀 더 산뜻하게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평붓이나 이제 딱딱한 붓으로 면 터치를 내줬던 그 사이사이를 닦아내면서 약간 곰보 표현이라고 하죠. 그 우둘투둘한 느낌들을 형성을 시켜주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오고, 붓 터치를 표현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니까요. 닦아낼 때 지금 보시면 계속 이제 면 터치를 줬던 부분에다가 면과 면 사이 경계에서 닦아냄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표현의 방식, 그 루틴을 좀 가져가 주면 효과가 좀 좋게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 우리 돈가스, 내일 돈가스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돈가스 나이프는 이제 그 아보카도나 씨앗이 되게 자연물, 부드러운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프는 좀 딱딱해야죠. 영롱한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밝음이랑 어둠의 단계를 확실하게 넘어가줘야 돼요. 거의 중간선 없다 생각하시고 밝음을 많이 유지시키면서 바로 어둠으로 넘어가야 이제 영롱한 표현들이 나오죠. 생각보다 이제 밝은 톤, 이제 베이스 색감을 거의 안 깔다시피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풀어줄 때는 빠르게 풀어줘야 되고, 자 지금 보시면 밝음이랑 어두운 부분이랑 풀어줄 때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풀어지죠. 학생들이 이런 데서 많이 실수해요. 풀다가 풀리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져. 영롱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혹은 계속 뭔가 하는데 붓터치나 뭔가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덧칠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밝음이 많이 잠식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좀 과감하게 넘어가거나 확실하게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묘사를 한다기보다 이제 고유의 어둠 형태들을 뚜박하게 잡아버린다라고 생각하고, 반사광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밑에 깔려있는 색감의 채도가 확 더 드러나게 해도 돼요. 밑에 이제 초록색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채도 높은 초록색을 그냥 확 쏴버린다거나 이렇게 비치는 것들도. 근데 이렇게 비칠 때 원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보면은 이 나이프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비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프랑 이제 씨앗이 딱 구분이 안 돼 보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밝음이 침투되게끔 비치는 걸
줘서 하면은 좀 더 이제 떨구기가 쉽죠. 실제 물성에서도 좀 자기 그림이 잘 보일 수 있게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는 것도 빨리 풀어주는 겁니다. 끝에 탁 잡아놓고 빠르게, 너무 질질 끈지 않고 더 한번 톤을 들어갈까 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믹스커피에 물 탈 때도 물 조금만 더 하면서 싱거워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큰 면적, 그 다음에 이제 판판하면, 근데 요 판판한 부분은 이제 밑에 거랑 봤을 때 빛을 받는 위치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톤이나 밝기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딱 한 톤 더 눌러준다거나 조금 더 어둡게 살짝 누르면서, 사실 그렇게 어둡게 들어가면서 채도를 너무 탁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채도 있는 밝은 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약간 이제 특수색 위주로 좀 많이 쏠 거예요. 이런 때 어두워지는 이유가 조금 눌러줘야지 하면서 학생들이 막 세피아나 막 인디고 팔레트 위에 있는 색깔 자체도 그냥 시커먼 색깔, 그런 것들을 섞다 보니까 많이 탁해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쓰더라도 약간만 쓰고 특수색 위주로 네이프스 옐로우에서 이제 브라이트 바이올렛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면서 들어가면 그나마 이제 은은하게 잘 이루어지겠죠. 일부러 여기서는 큰 면적에서 붓터치를 좀 많이 살리면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생각해봐, 아보카도 썰 때 한번 푹 썰진 않잖아요. 막 이제 칼질이 들어가면서 이제 자국이 날 거 아니야. 면터치가 남으면서 이제 톤이 되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다음 큰 나이프에서는 앞에 있는 작은 나이프가 좀 밝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어둡게 들어가는데, 색감들이 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영롱하게 또잉하게 이제 비치면은 요것은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제 비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제 지금 보면 베이스에서 약간 경계를 좀 허물면서 들어가죠. 물과 물감을 좀 많이 해서 색들이 지들끼리 좀 잘 섞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드려 줄 때는 충분히 마른 이후에 어둠이나 밝음들을 작업하면서 형태를 딱 잡아 나가는 거죠. 학생들은 요 타이밍에 물이 마르기 전에 막 뭔가를 건드리고 해서 형태나 이제 상황들이 다 뭉개지면서 나오는데, 충분히 이제 마른 다음에 위에 얹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색연필로 좀 전반적인 외곽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자기 그림에서 좀 이제 톤이나 경계들이 좀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전체적으로 이 색연필 정리 단계에서는 지금 소재들이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타원형 구 형태, 나이프 같은 경우도 사람이 손으로 잡는 거다 보니까 라운딩 값이 들어간다면, 전체적으로 딱딱하게 잡히기보단 잡혔다가도 좀 풀어지는 부분이 있게끔 색연필로 계속 신경 쓰면서 들어가고, 그렇게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